그 생각한다니까. 자, 우리 300쪽 볼게요. 300쪽의 개념 익힘 4번. 첫 항이 마이너스 35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 있대요. N항까지 합이 최소일 때. 자, SN을 말하는 거야. N항까지 합이라는 건 SN을 말하는 거. 얘가 최소가 될 때. 최소일 때 N의 값. 그 다음에 최소값도 구해주세요. 그 두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고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우선은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차 함수거든요. 등차 수열이라는 건 1차 함수야. 그래서 등차 수열 값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와요. 직선 형태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있어서 함수 값들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A1, A2, A3, A4, A5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내려오거나 혹은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 직선 형태로 이렇게 수열 값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수열을 약간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시되는 게 수열이에요. 1차 함수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지금 저 수열은 첫 항이 마이너스 35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내가 함수처럼 표시를 해볼게. 그럼 첫 항이 여기 마이너스 35에 찍히고 공차가 2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첫 항이 여기가 마이너스 35. 그럼 여기 마이너스 33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항들이 전부 다 음수야.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항이 이렇게 양수로 전환되거든요. 직선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열이니까 공차가 양수면 이 수열은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합이거든, 합. 수열의 합 Sn. 이렇게 더하면 합이 계속 감소하게 되죠. 다시.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합이 감소하는 거야. 음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또 감소하는 거야. 음수를 더했으니까. 또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했는데 여기 AN 플러스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거를 내가 SN이라고 표현하고요. 요거를 S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감소했다는 말은 AN 플러스 1이 음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SN은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Sn 플러스 1은 첫 항부터 n 플러스 1 여기 n 플러스 1번째 항이 추가로 더해진 거잖아요. 감소했다라는 말은 내가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합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볼게. S9가 있고 S 예를 들어서 13이 있다고 치자. 자, 이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자, S9하고 S13 사이에는 어떤 항들이 더해진 거야? 어떤 항들이 더해진 거지? 일단 항들이 몇 번째 항이 더해져서 얘가 된 거야? 10, 11, 12, 13까지 더해진 거 맞지?
그렇잖아. S군은 1항부터 9항까지 합이고 얘는 1항부터 13항까지 합이니까 여기를 원래 넘어갈 때는 A10, A11, A12, A13까지 더해져서 얘가 된 건데 작아졌다며 이 뜻인 거예요. 요 구조를 이해해야 돼. 다시 쉬운 거야. 무슨 뜻일까? 원더풀. A11이 0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뜻이야? 6항, 7항 더한 게 양수란 뜻이야. 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 괜찮아? 자, 이 구조를 내가 이해했다면 그러면 SN이 최소라는 이 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최소래. 그럼 이거는 합이 줄어들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거든. 줄어들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순간이 있는 거야. 그 증가하는 순간에 항 번호는 양수겠지. 항의 값이 함수 값이 그 수열 값이 증가했다는 얘기.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음수항을 더하고 있는 거고 양수항을 딱 더해갖고 갑자기 감소하다 증가로 꺾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SN은요, 여러분 얘는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얘가 2차식이에요. 여러분 등차수열합 공식 아까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중항 곱하기 항계수라고 했지만 공식은 외워놓으라고 했어. 다시 한번 적어줄게. 이게 등차수열합 공식이거든요. 공식은 아셔야 돼.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돼요.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그래서 등차수열합은 기본적으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이렇게. 그러니까 2차식이니까 얘가 감소하다가 이야 하고 증가하는 순간이 있는 거야. 어딘가. 그럼 증가했다라는 말은 수열값이 양수가 더해졌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증가하기 전까지를 다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음수항까지만 더하면 최소가 되는 거야. SN이. 그래서 따라서 AN이 0 이하이다 이걸 풀면 N이 구해지는 거야. 음수항이 몇 번째지? 이거를 구하면 된다. 자, AN 잡을게. AN은 2N. 첫 항이 마이너스 35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5 되게 맞춰주세요. 됐어? 이거인데까지 더하면 최소 된다고. 음수인 항까지 더하면 최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 이하면 되잖아. 이렇게. n은 2분의 37 이하야. 그럼 얼마 이거? 18.5인가요?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18항까지 더하면 SN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항부터는 이제 감소하다가 멈추고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SN 증가하기 시작할 거라고. 알겠어? 18항까지 합을 구해주면 그게 최소값이다. 그러면 S18 더해주면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약속했더라?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계산하기로. 선생님 여기다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연습한 거를 갈고 닦았으니까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마무리하자. 2분의 자, 첫 항은 얼마? 1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35. 18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인가요? 곱하기 18 요거 하시면 요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놔둘까? 찍을래? 지울까? 찍어두세요. 자, 지금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단순히 그냥 계산해서 답 내고 계산해서 답 내고만 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딱 한 중간 정도밖에 못 가요. 근데 사실 등차 수열이 되게 고난도 단원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원래. 되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이게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나중에. 계산만 하시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개념 4번에 1번을 방금 풀어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n은 18이고요.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건데, 그러면은 4번에 2번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넘어가서 620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니다, 619번부터 보자. 619번. 지금 풀어보실래요? 619번. 자, 619번 없죠, 거기? 그거 적어줄게. 왜 이렇게 됐냐면, 선생님이 이게 지난번에 나갔던 진도 이후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갔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보인다. 얘들아, A3이니? 네, A3 44. 그 다음에 A10이에요? A12 24 이라고 해주고서는 합이 최대가 된대요.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해달라. 합이 최대다. 합이 최대다. 그러면 증가하다가 꺾여 내려간다는 소리거든. 증가만 계속해야 되니까 AN이 양수인 곳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해봐. 우선 AN을 구해야죠. 일반항부터 찾아야 돼. 일반항 찾으려면 당연히 뭐부터 찾아야 돼? 공차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어. 공차 찾으세요. 공차. 자, 얘에서 얘를 빼면 7D. 괜찮죠? 7D. 괜찮아? 7D는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얼마예요? 얼마? 마이너스 9예요? 19인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자, 내가 뭐 잘못 썼니? 숫자를? 제대로. 아, 마이너스 21이에요? 아, 마이너스 21이군요. 고마워. 자, 오케이. 그래서 D는 얼마야? 3. 그래서 일반항 AN은요, 마이너스 3n.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3이나 10 아무거나 넣으세요. 3 넣었을 때 44가 돼야 돼.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3, 9니까 44가 되려면 플러스 얼마 돼야 돼? 44 되려면 50. 아니죠. 네? 3 넣었을 때 44가 돼야 되니까 50 얼마죠? 53? 맞아요? 됐나요? 됐어? AN은 찾았지? 합이 최대가 됐다라는 건 계속 증가만 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야. 증가만 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요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니까 0 이상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n은 3분의 5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3, 1은 3, 8, 3, 6, 18? 3, 7에 21? 그럼 17? 맞아요? 17, n은 17.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20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620번 한번 풀어보세요. 620번 풀어보시고 그 밑에까지 다 풀어볼게.
이게 아마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같이 보자. 두 가지 방식으로 풀 건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합 공식을 이용하자. 합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등차수에는 합 공식이 있잖아. 등차수 합공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한 번만 더 써줄게. 2분의 n 곱하기 2a 첫 항의 2배 그 다음에 n 빼기 1t예요. 자, 얘를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줄게. 그러면 S4는 2분의 4 곱하기 2a 플러스 여기에 4가 들어가니까 3d 너가 32구나. 그 다음에 S10도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10 들어가니까 9b 너가 22구나. 이렇게 해서 a랑 b를 모두 구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약분 되죠? 얘도 날렸더니 16 여기 5 나누니까 여기 4 이렇게 돼서 2a 더하기 3d가 16 2a 더하기 9d가 4 빼면은 d가 구해지겠다 그쵸? 마이너스 6d는 12 d는 마이너스 2인가 d가 구해졌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면 2a는 22 그럼 a는 11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a랑 d를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an을 구하시고요 an 구해볼게 마이너스 2n이라고 쓰시고 첫 항이 11이니까 1 넣었을 때 11 나오도록 상수항을 조절해준다. 그런데 최대값이라고 했죠. 합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순간이니까 증가하다 감소하기 직전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0 이상이다를 찾아. 그럼 n은 2분의 13 이하니까 n이 6일 때가 최대인 거야. 6일 때 최대. 그래서 우리는 S6을 구하러 가면 되고요. 이제 다 구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 A1 더하기 A6 곱하기 6개 이렇게 답을 하시면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풀이. 얘는 이 문제 자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방법은 잘 안 쓰기는 해.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 자 있잖아 얘들아 S4죠. 그럼 선생님은 합이 나오면 항상 중앙으로 일단 풀거든. 2분의 A1 더하기 A4 곱하기 4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봐. 약분 또 약분 그러니까 A1 더하기 A4가 16이구나를 적으시고요. S10 마찬가지 이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했었지? 10개 얘가 얼마였죠? 20 A1 더하기 A10은 4 이렇게 써놓고 공차를 구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공차를 구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두 개를 빼버려 이렇게. 그러면은 물론 얘에서 얘를 빼면 더 좋겠지만 얘에서 얘를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4에서 A10을 뺀 거니까 얘는 몇 D? 마이너스 6D가 될 거라고. 괜찮아? 얘에서 얘를 뺐어. 거꾸로 뺐으니까. 차이가 6칸 차이 나죠. 얘에서 얘를 빼니까 12. 아하. 공차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해될까? 공차가 마이너스 2야. 자, 공차가 마이너스 2를 알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어떤 항은 하나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 수 있어. 한번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는 A4랑 A1을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A1 더하기 A4라고 했죠. 그럼 얘는요. A1에다가 A4라는 아이는
A1에다가 3D 해준 거 맞지? 차이가 3칸 차이 나니까 3칸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A1에다가 3D 6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얼마다? 16이다. 그러면 A1이 구해지지.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마무리할 수 있다. 똑같이 마무리할 수 있다. 오케이? 어떤 방법을 써도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고요. 하나 더 있어 사실. 사실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두 가지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거 하면 너네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있다. 그러면 621번 혹시 해봤어요? 621번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621번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에서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절대값 씌워가지고 절대값의 합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A 10까지의 합 맞니? 이거 구하는 거야. 해봐.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냐면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만 알면 되니까. 어휴 졸려.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만 알면 돼서 할만하거든. 일단은 상윤이라 그랬나? 상윤아 이거 두 개 가지고 공차 구하고 일반항 먼저 찾아야 돼. 해봐. 빨리 해봐. 너 적으면서 해봐. 공차부터. 공차 어떻게 구해? 빼서 구한다고 했지? 몇 D? 상윤아 공차는 몇 D? 얘에서 빼면 몇 D? 6D. 뺐더니 48 맞죠? D는 얼마? 8. 공차 잘 구했고요. 이제 AN을 구하세요. 8N으로 출발하는데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그럼 3 넣으면 38에 24니까 마이너스 26 하면 됐죠. 이렇게 AN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세요. 괜찮지?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는 음수였다가 나중에 양수로 바뀌나 봐. 이 수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는 이런 수열인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언제 양수로 바뀌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제인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n은 8분의 26, 83, 24. 그러니까 3점 얼마네요. 그렇죠? 그래서 n이 3일 때까지 양수래요. 뭐지? 거꾸로 됐죠? 조종호가? 자 이렇게 그래서 n이 4부터 양수야. 그러니까 3항까지는 음수고 4항까지 양수거든요. 4항부터 양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양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요것만 마무리해주면 되는데, 요거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뺄셈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공차로 가는 거예요. 공차. 또 뺄셈 나오면 무조건 공차예요. 4에서 4항 항상 1항을 뺐으니까 여기 3D, 여기도 3D, 여기도 3D야. 이렇게. 나머지 3개만 더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D에다가 여기 뒤에 A789 군데요. A78 군데요. 얘도 어떻게 처리한다? 중앙 곱하기 3배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중앙 곱하기 3배로 처리한다고. 근데 10안 되는데. 몇 항까? 10판까지예요? 9항까지인 줄 알았네. 10판까지. 좋아, 그럼 다시 할게. 7, 8, 9, 10.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뭐 중앙 사실은 그냥 가상의 중앙을 쓸게요. 자 2분의 몇 항이죠? 17항 맞나? 이거에 4배 이렇게 하시면 돼. 더하기 9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이거 이해돼요? 근데 이런 게 어딨어요? 없는데 가상의 중앙이라고 한다니까. 실제로 n에다가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어딨어 여기? 아까 일반항 구한 거 어딨죠? 우리 일반항 아직 안 구했나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다가 2분의 17 대입하시면 돼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항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칙 아닌가요? 반칙이야. 서술형에는 못 써요. 서술형 아니면 다 써도 돼. 괜찮아. 여기다 2분의 17 넣어요. 네, 2분의 17은 얼마겠어요? 2분의 17 넣어주면 4 곱하기 17이 얼마죠? 68이에요? 68 빼기 26. 26. 이거 계산하면은 42. 요거 계산하면 D는 아까 얼마였어요? 6이잖아요. 9 곱하기 6 더하기 4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뺄셈이 나온다 그러면 공차, 합이 나온다 중앙, 뺄셈 공차 합 중앙. 알겠지? 자 좋아요. 이제 거기 301쪽 302쪽을 여기 생각보다 쉽거든요. 쉬운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풀어줄게. 자 개념 익힘 5번 보자. 여기 찍어보세요. 요 파트는 개념 익힘 5번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잘 해보시도록 하고요. 개념 익힘 5번 좀 풀어볼게요. 한 거 없잖아, 그치? 거기 뭐 다음에 나오는 개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오이쌤 오시면 오이쌤한테 배우시면 돼요. 개념 익힘 5번. 대기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들의 합이에요. 3의 배수의 합. 너무 쉽지 않나 이거? 솔직히 이런 거 너네 다 할 줄 알지 않나요? 3n이지 뭐 3n, 그치? 뭐 an을 3n이라고 놓으면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합이야. 이거 다 더해라는 건데 이건 첫 항은 그러면 3일 거고 그 다음에 맨 끝 항은 아무래도 33번째 항이겠죠. 99? 그죠? 그래서 이거 합이니까 어떻게 한다? 3 더하기 99 2로 나누고 항의 개수 33개. 이러면 되는 거야. 선생님 너무 쉬운 거 같은데요? 맞아. 여기 너무 쉽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1번이었으니까 2번도 한번 볼까요? 너무 쉬워요. 자, 102하. 102하인데 7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래요? 3. 민수들을 다 더해달라는 거야. 7로 나누는 거야. 3.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 얘들아? 7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 그런데 옳지 않아. 이거 왜 옳지 않지? 왜 옳지 않을까? 7로 나눈 나머지가 3을 이렇게 표기하면 조금 잘못됐어. 이제 여기 0이 들어가야지 첫 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열은 n이 자연수. 수열은 n이 자연수가 기본 깔려있는 거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1 넣으면 10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살짝 바꿔줘야 돼. 요게 아마 맞지 않을까? 괜찮지? AN이 얘야. 100 이하니까 이거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13? 14? 14 들어가면 될까? 14. 15는 넘어갈 것 같은데 15? 15 안 되겠다, 그쵸? 14까지. 그래서 A1에다가 A14항까지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A1 14 집어넣어줄래요? 7, 4, 28을 4빼니까 94인가요? 이렇게 곱하기 몇 개야? 14개. 이렇게 풀면 돼요. 너무 쉬워졌네. 그지? 대충 어떤 구조인지 알겠다. 합이라는 거.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괜찮죠? 좋아요. 자, 여기는 그냥 너희가 풀면 될 것 같고 302쪽 있잖아. 302쪽. 302쪽 봐봐. 302쪽. 302쪽.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 말 그대로 활용이야. 이제 국어 문제. 근데 또 은근히 어렵다 이거. 국어인데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 익힘도 여러분 풀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626번 한번 볼까요? 626번 한번 풀어보자. 626번 풀어봐. 드무아부르에 대한 일화인가 봐. 얘 이상하네. 읽어보시면 약간 말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매일 15분씩 줄어서 뭐 더 잔다고? 15분씩 늘어난대. 자는 시간이. 말이 되나? 잘 읽고 식 세워서 답해봐. 첫 항은 14라는 말이겠죠? 매일 15분씩 늘어나 공차는 15분이라고 15라고 쓰면 안 돼요. 15라고 쓰면 안 됩니다. 공차 시간 단위로 가는 거니까 4분의 1이요. 15분은 4분의 1시간. 그래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이래요. 야 잠깐만 14시간을 잤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 얘들아 이렇게씩 세우는 건 약간 부적절해. 왠지 알아? 깨어있는 시간을 계산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이제 식을 다시 세우는 게 좋아. 깨어있는 시간은 얼마였어? 10시간이었어. 처음에 깨어있는 첫날 내가 깨어있는 시간. 그 다음에 공차는 그럼 얼마가 좋겠어?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꿔서 가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AN은요? 마이너스 4분의 1 N에다가 1 넣었을 때 1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41? 이렇게 되나? 1 넣었을 때 10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자 뭐래요? 깨어있는 시간의 합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언제 얘가 0이 될까요? 그럼 0 이하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나? 아무튼 깨어있는 시간이 깨어있으니까 0 이상이라고 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n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죠? 41 이하. 그렇죠? 41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의 합이 나올 것이다. 됐죠? 너무 쉽다, 그죠? 첫 항 A1 10 41번째 항은 41 어떤 0이에요. 곱하기 총 41개를 더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40번째 항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나 저러나 다 똑같이 나올까? 이게 된 것 같아? 쉽다 쉬워. 자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내용은 있어서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거 지워도 되겠지 이거? 그죠? 요 정도요 찍으세요. 일단 찍어도 좋은데 워낙 쉬운 내용이어서.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복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을 지금 여러분 나름 열심히 잘 들었거든요. 워낙에 똘똘한 친구들이라 한번 딱 듣고 나면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복귀 안 하면 소용없어요. 명절 지나고 보면 너무 오랜만에 만나잖아. 왜? 그러니까 다 까먹는다고. 복귀 잘해야 돼.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즉 SN과 AN 사이의 관계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AN이라는 아이는요, SN에서 SN-1을 뺀 거랑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렴. 어때? 내가 바로 말해주기엔 너무 아쉬워. 이거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어.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되거든? 당연한 거 아닐까? SN이 뭐라 그랬지?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었어. 그럼 SN-1은 뭐였어? 첫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래서 빼버리면 n번째 항 AN만 남잖아요.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여기 S9가 있고요. 여기 S10이 있어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A10이 추가로 더해져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A10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더해져서 얘가 나왔으니까 이거에서 얘를 빼면 A10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 n이 1이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n이 1이면.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n에 1을 딱 넣잖아? 그럼 S0이 나오거든? S0은 뭐지? S0이 뭐야? 0항까지 합?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n에다 1을 넣을 수 없어요. 이 식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는 n을 항상 2 이상만 넣어야지 말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2 이상에서만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SN이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놓고 N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저거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저거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 SN 빼기를 이렇게 세로로 적으세요. 여기 N 빼기를 대입을 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N제곱 빼기 2N 빼기 3N에서 빼기 5N 맞나요? 아니면 그냥 전개해서 쭉 써볼게. 헷갈리면 또 그러니까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하고요 빼기 3N 더하기 3하고요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그들을 뺀다고. 그들을 빼버려. 이렇게 세로셈을 해버려.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누가 나온다고? AN이 나온다는 거야. AN이 나오겠지. 당연히 뺐으니까. 여기 항상 이래요. 항상. 얘들아 이거 거의 이거 무조건 이래요. 무조건 지워집니다. 무조건 지워져요. 네. 무조건 지워져요. 이렇게. 남은 것만 잘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2n이지만 빼기가 있으니까 2n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1 더하기 3이지만 빼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AN의 정체야. 그래서 SN이 주어지면 AN을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를 놓치면 안 될까? 뭐를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사탕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아직 병원 가봐야 지금 나가야 돼? 그래. 이거 찍어놓고 있으니까 거의 다 했어. 그래서 이거 두 번째 항부터 이게 지금 선생님 첫 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첫 항은 따로 구하셔야 돼요, 얘들아. 첫 항은 따로 구합니다. 어떻게 따로 구하죠? 얘랑 똑같죠.
S1이 뭐야? 첫 항부터 첫 항까지 그냥 A1이네. 그래서 SN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1 넣어서 계산하자.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하고 보니까 선생님 여기다 1 넣은 거랑 똑같은데요? 여기다 1 넣은 거랑 똑같은 거 나왔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써주면 돼. 아 그러므로 그냥 AN은 그냥 2n 빼기 4예요 이렇게 다시 적으면 되는 거야. 뭐 n은 1 이상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안 써도 괜찮아요. 다시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더니 여기다 여기 포함이 돼버리니까. 선생님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얼마든지 있죠. 네, 달라지는 경우 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마찬가지 AN을 구하래. 가세요. 빨리 바쁜데 빨리.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하세요. 마이너스 n 아니 마이너스 계산해서 쓸게. 자 그러면 항상 지워진다 그랬죠?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렇게 항상 지워줘요. 항상 지워주고 남은 걸 그대로 쓰시면 돼. 마이너스 2n입니다. AN은 마이너스 앞에 있다는 거 제일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n이고요. 플러스 4n. 이렇게 해줘라. 이거 중요하다 했어. A1은 따로 구한다.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항부터의 규칙이야.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다고. 첫 항을 구했더니 S1하고 같아요. 얼마야? 4는 다르죠.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으면 2잖아. 다르잖아. 그래서 첫 항은 따로 구해야 돼. 첫 항은 얘는 그냥 이대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과 SN과의 관계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이렇게 빼서 AN을 구하되 요거 놓치시면 안 돼. 따로 적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쌤 오시면은 이것도 조금 약간 계산을 덜하는 방법들 알려주실 수도 있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초보니까 다 처음 배우니까 그냥 요 방식으로만 계속 연습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어요. 약간 요령이 있거든. 좀 쉽게 구하는 요령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요 방식으로 계속 빼서 구하는 거.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SN과 AN 사이의 관계고요. 요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이게요 SN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AN 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C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n에 관한 2차식이야.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AN은 n에 관한 1차식이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얘가 n에 관한 2차식이면 AN은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 즉 등차 수열이 나와요. 100% 등차 수열 나옵니다. 등차 수열 나오는데 C가 0이면 SM 빼기 SM-1에서 구한 그 수열이 첫 항부터 등차가 돼요. 첫 항부터. 얘처럼. 아까 SM 볼래요? 상수항 없죠? 그러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첫 항부터. 상수항이 남아있죠? 0이 아니죠, 상수항이?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이에요. 첫 항 제외하고 등차 수열입니다.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거든? 시간이 없어. 안타깝게도. 그건 다음에 선생님한테 배워.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을 때요. C가 0이면 여기 상수항이요. 요거 C가 0이면 AN은 첫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C가 0이 아니면 첫 항 제외하고 등차 수열이에요. AN은 제외하고 등차 수열. 즉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라는 사실. 선생님,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항 제외하고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아니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정확히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던가. 첫 항이 어그러졌어. 그럼 등차 수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은 자, 요 단원 종합 문제까지 좀 풀어오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복습 좀 다시 하시고 수열 앞에 복습 좀 싹 다시 하셔야 돼. 그리고 단원 종합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